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포렌식을 하려고 USB를 꽂았다라는 개소리를 해명이랍시고 해댄 겁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 사건은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홍보를 좀 해야 돼요. 자, 홀스형, 채널 홀스형을 만들었습니다. 20, 30대들이 좋아할 만한 편집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20, 30대들이 관심이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는 채널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빠르게 구독자 1000명은 넘어갔습니다. 자, 새 영상이 하나 올라갔어요. 보겸 윤지선 사건 정리한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 정도 퀄리티의 편집은 삽가능하다 이런 분들 연락 주십시오. 편집자 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속도가 안 나와. 그래서 편집자를 더 구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요. 일단은 홀스76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고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어느 정도 다루는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학력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미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페미가 자존심이 있지 한남인 저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한다? 에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는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베들도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깨문한테 월급 받는 일베는 존심이 너무 상하잖아. 국민의 짐 지지자 일베들은 지원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랑 같이 일하려면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편집자들의 보수는 이걸 편집하는 분들, 편집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자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언론과 포탈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수백만 건의 기사를 쏟아냈었던 언론들. 하지만 그 혐의가 모두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너무나 고요합니다. 그리고 포탈도 마찬가지죠. 지금 포탈을 보면 대한민국은 망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듯이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하지만 잘한 것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포탈은 잘한 것들은 숨기기 급급합니다.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키워서 정권을 바꿔내겠다라는 절박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조작 사건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에서 가져간 이 PC, 이미 제출로 가져간 이 PC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더브리핑의 고일석 기자님의 기사를 참고해서 그 당시 2심 재판 당시의 상황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정상 종료 전까지 1분 13초 동안 USB를 삽입해서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분 13초 동안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원본 오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이미 제출로 가져간 PC에 USB를 1분 13초 동안 꽂았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자 법정이 술렁거렸다고 해요. 재판장은 화들짝 놀랐고 검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귓속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김칠준 변호사는 USB는 파일을 빼낼 수도 있고 반대로 넣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해당 USB는 삼성 제품으로 포렌식으로 확인된 시리얼 넘버의 형식이 원 제품과 달라 변조된 흔적도 보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의 글이 1심의 판결문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강사휴게실 PC 1호의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강사휴게실 PC 1호의 전원이 퍽 소리가 나면서 꺼졌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고요.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포렌식 결과 정상 종료 이벤트만 기록되어 있고 검찰이 주장한 이 뻑 같다는 비정상 종료의 로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PC는 뻑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검찰이 PC가 뻑 같다. 컴퓨터에서 퍽 소리 나면서 종료가 됐었다. 라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포렌식 결과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 비정상 종료, 이 뻑간 것이 아닌 정상 종료였다면 불법 임의 제출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PC를 통째로 들고 나오기 위해서 검찰이 관리자로 지목했던 김조교와 학교 관계자를 속인 것이며 1심 재판부도 기만한 것이 된다. 변호인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검찰의 해명 들어봅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 저장 장치인 USB가 1분 13초 동안 삽입돼서 시리얼 넘버까지 저희가 위조해서 증거를 오염시켰다고 하는데 1호 PC를 확인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컴퓨터가 갑자기 나가서 포렌식 진행한 것이고 포렌식 진행하려면 USB를 끼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포렌식을 못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컴퓨터가 갑자기 뻥났다. 그래서 포렌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USB를 꽂은 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포렌식을 못한 거다. 뭔가 해명한 것처럼 들리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가 퍽 소리가 꺼졌는데 USB를 왜 꽂습니까? 전원부터 켜야지. 컴퓨터가 갑자기 뻥나서 포렌식을 하려고 USB를 꽂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검찰의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은 포렌식을 하려고 USB를 꽂았다. 포렌식은 변호인과 검찰 여러 사람이 입회하에 하는 겁니다. 그냥 검찰이 혼자서 포렌식을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양측의 사람들이 모두 입회하에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지루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전원이 나갔다고 검찰이 혼자서 포렌식을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 컴퓨터가 갑자기 퍽 소리 나면서 종료됐는데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USB를 꽂았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전원을 다시 켜려는 노력을 하고 전원이 켜졌으면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포렌식을 하려고 USB를 꽂았다라는 개소리를 해명이랍시고 해댄 겁니다. 거기다가 변호인 측의 포렌식 결과 비정상 종료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 그 거짓말에 꼬이고 꼬여서 말도 안 되는 해명, 횡설수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의 허위 증언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동양대 직원 김도연 씨의 허위 증언을 입증했습니다. 김도연 씨는 조민양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동양대 직원이에요. 그런데 변호인단에서는 2013년 7월에 김도연 씨 명의로 동양대 교직원에게 보낸 교직원 자녀 초등등 학생 대상 영어 프로그램 실시라는 이메일을 공개했어요. 김도연 씨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나는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도연 씨가 직접 교직원들에게 이 영어 대상 프로그램 조민양이 참여했었던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라는 이메일을 직접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김도연 씨가 교육청에 공문을 정경심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영재교육이 진행되던 2013년 말 시점에 정경심 교수와 함께 교육청
장학사들과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지출한 내역도 공개를 했어요. 김도연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아예 모를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변호인단이 입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변호인단은 김도연이라는 인물이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혀내자 검찰이 또다시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한국말입니다. 잘 듣고 이해해 보십시오. 검찰이 했었던 발언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그 당시 김도연 씨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없는데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말해야 하는 피고인의 담당 직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말인데 이거 한국말 맞니?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주어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 이걸 고일석 기자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김도연 씨는 2012년 여름 당시 어학교육원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상황은 알 수 없었다는 뜻. 1심에서 김도연 씨를 증인으로 불러 2012년 여름에 조민 씨가 봉사활동을 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검찰의 시도가 일종의 눈속임이었다는 것을 얼떨결에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해석도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석해 내시다니 말이죠. 그리고 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은 매체들이 아예 항소심 보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대로 소상하게 보도한 매체들도 포렌식을 위해 USB를 끼웠다는 검찰의 앞뒤 없는 소리를 그대로 받았었다. 또한 김도연 씨의 허위 증언 입증에 대해서도 표창장 발급에 입증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담당 직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 때 아예 받아보지도 못했던 이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는 그 PC, 이걸 2심 재판에 대서야 받아봅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포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어마무시한 증거들, 정경심 교수를 조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언론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언론이길 포기했다. 우리가 열심히 얘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정경심 교수는 검찰의 조작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많이 공유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